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제 이름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4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랑스러운 이름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대학생입니다. 이제 막 21살의 나이를 지난 지금 제가 어른들께 정치 얘기를 하면 몇몇 어른분들은 제게 아유, 넌 아직 너무 어려, 뭘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몇 년 세월을 더 많이 살아오시는 어른분들에 비해서 아직 정치 경험도 그리고 투표 경험도 또한 많은 경험도 없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 우리 청년들은 이 한 가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청년 세대를 위한 사람인지, 저는 그 사람이 이용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후보는 제가 여러 만나고 보고 듣는 정치인들의 다르게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들은 출마 선언을 할 때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회적인 사람을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호 후보 옆에는 저와 같은 평범한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이용호 후보께서 직접 저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고 꾸려나갈 세상인데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또한 더 발전된 지역사회를 물려주고 싶다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이용호 후보입니다. 이용호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용성고등학교와 국악예술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으셨고 아영초등학교와 주생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만 18세 투표법을 발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교복을 입은 유권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법을 위한 여러 법안도 만드셨습니다. 공공의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그리고 옥정호 수변도로 같은 큼직큼직한 우리 사업들을 앞으로도 이용호 후보님께서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나이 21살, 13일이면은 저도 드디어 제 생애 첫 선거권을 권리를 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잠도 안 오고 떨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이 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남원여자고등학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역임을 하고 있을 당시 이 만 18세 투표법 선거법을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뜻을 모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용호 후보께서 이 만 18세 투표법 발의를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발의가 마침내 통과가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느꼈던 그 벅찬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단어 용기라는 말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이 용기라는 단어는 씩씩하고 용감한 기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사소한 관심을 도전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도전을 현실적으로 정치에 반영을 하신 이용호 후보 정치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용기를 지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용호 후보를 한 번 더 믿고 맡긴다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용기를 지니고 세상을 한 번 변화시켰던 이용호 후보를 한 번 더 믿으면 세상이 한 번 더 변하겠구나. 일 잘하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진실된 사람, 기호 7번 이용호 후보를 한 번 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소중한 첫 선거권을 이용호 후보께 행사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용 후보를 믿고 맡긴다면은 세상 이용 후보가 힘있게 준비한 일들을 알리고 인사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미 대학생 앞으로 40년 후에 30년 후에 외교부 장관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그 청년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의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세를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1시간 몇 분도 그냥 여야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읍소하고 또 때로는 시위도 하고 농성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남원 시의 예산이 5,250억이었는데 올해 8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그 속에 저의 땀과 노력과 열정 저는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3천억이라고 하는 수치 속에 남원의 변화가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남원시의 많은 공직자와 함께 비록 당은 달라도 우리가 남원시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예산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서남대 폐교 당시 그 뜨거운 날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우리 남원 시민들은 세종으로 광화문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폐교 이후에 또다시 공공의료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남원 시민들이 똑같이 합심해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청와대와 또 더불어민주당과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란히 서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대를 만들겠다 남원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남원시 그리고 남원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한 끝에 지난해와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이 공공의료대가 이제 시작이 반이어서 반을 넘어서서 반드시 2022년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디 계셨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 갑자기 나타나서 공공의료대가 마치 저 무소속 의원 때문에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 우리 남원 시민 뿐만 아니라 전라북 도민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같은 4년 동안의 치열한 노력 덕분에 우리 시민들은 저에게 예산왕이다 이렇게 정말로 좋은 별명을 붙여주셨고 또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라 이런 요청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희망의 씨앗을 남원에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또 제대로 길러서 차질 없이 수확할 수 있도록 저 이용호가 앞으로 4년 동안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남원은 많은 분들이 인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 시민과 함께 협력하고 또 남원시와 함께 협력하면 얼마든지 상주 인구는 높이지 못할지라도 이 지역에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약으로 앞으로 남원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남원은 곳곳에 문화적, 역사적 유산이 있습니다. 천혜의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소리문화가 있습니다. 또 고전문학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데 묶고 또 네트워킹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안루에 오는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광안루만 보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국악 상설 공연장을 광안루 주변에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문화, 춤의 문화, 여러가지 공연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분들이 몇 시간 머무를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주변 상가를 둘러보고 같이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주 인원을 늘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룡산성, 거기에 많은 역사적 우리 배경이 담긴 곳입니다. 교룡산성을 반드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복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룡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을 국가 사적지화로 해야지, 그래야지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밤에 불을 켜놓고 복원해서 불을 켜놓으면 이 남원시에서 정말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우리 남원성을 복원하고 그 복원된 그 공간을 통해서 예전의 남원성 전투하는 것을 우리가 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이의총,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말로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종합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남원의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 이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은 역시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지자체별로 선심성으로 주는 농민수당을 하나로 묶고 제도화해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 얘기만 하고 물러갈까 했는데 제 앞에서 유세를 했던 경쟁 후보가 저의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많이 여기 모이신 우리 시민들 앞에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리 시군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그 이튿날 들어가겠다, 바로 들어가서 문재인 정부를 돕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민주당에 못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는 분, 그분도 처음에 무소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대표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하자 불복하고 당선된 뒤에 들어갔습니다. 언제나 총선 전에는 무소속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서로 용입하려고 경쟁을 벌일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력 누수 현상이 있을 것이다. 야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 후보라면, 이걸 소위 중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와라. 그럴 리도 없겠지만 내가 되겠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떨어지면 와서 우리 정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정당, 엄청난 지지도를 업고 나온 후보가 뭐가 일개 무소속 후보가 무서워서 이 정당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전라북도에서 한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조사한 데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무소속 후보한테 뒤진 후보가 바로 그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진이라고 힘을 주시는 거 참 안타깝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약하다.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는 시의원도, 저를 도와주는 도의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 그동안 일을 잘했으니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민심을 믿고, 저는 앞으로 민심만을 믿고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중진이면 다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벌써 중진을 지낸 지가 오래입니다. 그때는 뭐 하셨는지, 그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셔서 중진론을 찾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마치 중진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할 것처럼 얘기하는, 만사형통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을 현혹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집권당 재선의원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발전시키고, 남원시 또 통합시키고, 또 남원시에 만들어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드리고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